의사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잠깐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무슨 말이 더 이어지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고비. 그 단어 하나가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기계의 의지에 겨우 이어지고 있었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속도도 느리고 약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쉽게 가는 사람 아니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손이 작아졌을까요? 예전엔 저를 잡아 끌던 손이었는데 어릴 때 길을 잃었을 때 꽉 붙잡아 주던 손이었는데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제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 마음보다 먼저 떨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감긴 채 숨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저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너무 작아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평생 저한테 미안해할 일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시간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간호사 발소리만 복도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그 말은 의사가 했던 말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가족분들 옆에 계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기계 소리, 숨소리, 그리고 정적.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발짝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잠깐 눈을 떴다 감는 사이에 어머니가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어머니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반쯤 떴습니다. 초점은 흐렸지만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목소리가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또 움직였습니다. 혼자 두지 마라. 그 말이었습니다. 혼자 두지 마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친정 도움 없이, 혼자 일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저를 키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되기 싫었던 걸까요? 저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안 두고 갈게나 여기 있어.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삐삐삐. 간격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와 의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처치하겠습니다. 그 말에 억지로 손을 놓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계 소리, 빠른 발걸음, 낮은 목소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가 자꾸 힘이 풀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제발 엄마, 한 번만 더, 나한테 말 한 번만 더 해줘. 그 순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과거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빚만 남겨두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 인생은 버티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분식집 알바, 하루에 3번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이 다 부어 있었고 허리를 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이 어머니 입버릇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 항상 괜찮다고만 했는지 한 번쯤은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어머니가 밤마다 조용히 우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깨가 들썩이던 모습,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제 마음,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수학여행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미리 냈는데 저는 계속 못 냈습니다. 선생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왜 아직도 안 냈니?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시에 나가서 추운 겨울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학여행비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어.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쓰고 있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울리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항상 싸줬습니다. 김치랑 계란 후라이. 그게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햄이 들어있네, 소시지가 있네 자랑했지만 저는 도시락을 열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내가 힘들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 그게 어머니 인생의 전부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이제야 숨을 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수십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늙는다.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게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검사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의사 얼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병실 안 어머니는 잠든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버텨낸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작고 너무 약해 보입니다.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정말 떠날 것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발걸음, 천천히 병실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철컥. 병실 문이 조금 열렸고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런데 그 사람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부터 봤습니다. 아니, 봤다기보다는 확인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상상해왔던 사람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얼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깊게 어머니, 그 한마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말부터 했습니다. 늦었다고요? 뭐가 늦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설명부터 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목숨? 그 단어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허락한 적 없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 근처에 멈췄습니다.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10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죽으러 나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업이 망했고 가족도 떠났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다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내 인생은 끝나지만 오늘 내려오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그런 말을 했을 어머니 모습.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머니라고 불렀다니. 그런데 왜 저는 몰랐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마음 복잡해진다고. 그 말이 너무 어머니 같아서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맡기신 겁니다.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를 받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무게가 아니라 사람 인생의 무게처럼. 열어보셔도 됩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험증서, 공증 서류, 그리고 한 줄 수령인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겁니다. 그 말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는지 처음 느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둘 다 그걸 봤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병실 안에는 제가 모르는 어머니 인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제 차례가 된 것 같다는 걸.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보험증서, 공증문서, 도장이 찍힌 종이, 그리고 수령인 이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 사람이야? 어머니는 평생 돈이 없었습니다. 항상 빠듯하게 살았고 남의 도움은 더더욱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다고. 그것도 수령인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언제 가입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 그 숫자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면 제가 이미 취직해서 돈도 벌고 어머니 생활도 안정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왜 제 이름이 아니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요? 처음엔 어머니가 아드님 이름으로 하시려 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 이해되면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허락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요? 아드님이 힘들어질 때 그 돈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돌아서 남겨두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통해. 그럼 이건 결국 저 때문이라는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선택. 그 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니까.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숨은 여전히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던 사람 맞나? 아니면 내가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부담 가질까봐. 그 말 너무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다녔던 시기, 검사를 자주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로 넘겼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저와 그 남자가 동시에 손을 봤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기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어머니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반쯤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둘. 숨이 멎었습니다. 딱.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내 사람이다.
그 말, 그게 어머니가 남긴 가장 강한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터졌습니다. 그 남자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세 사람이 같은 감정으로 묶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계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삐, 삐, 삐. 간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주세요. 의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처치하겠습니다. 억지로 손이 떨어졌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빠른 손놀림, 낮은 목소리, 기계 소리. 그 남자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저도 벽에 기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나 아직 할 말 많은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대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 가슴을 찢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다급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고 기계 소리가 불안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가? 왜 보험 수령인이 이 사람인가?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 손에는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저 늦지 않았죠? 그 말,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자입니다. 선생님?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 식당, 분식집,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꽃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학교에서 불려갔던 날
교무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공부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대학 등록금 일부를 몇 년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요? 절대 아드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또다시 가슴을 때렸습니다. 왜 저는 몰랐던 걸까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 번도 선생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처치 중입니다. 짧은 말. 하지만 얼굴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벽에 기대 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는 안 했지만 여유가 있어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누군가 보험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이게 가능한 삶이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집 한 채보다 낫다고. 그 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술에 취한 어느 날 비슷한 말을 한 기억이 났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혹시 다리 위에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살았습니다. 순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미리 약속한 적 없지만 우리는 모두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 길게, 너무 길게.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PR 준비하세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도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 복도는 갑자기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걸. 삐.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였습니다. 복도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벽을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고 그 여자는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빠른 손놀림, 흰 장갑, 가슴을 압박하는 동작. 한 번, 두 번, 세 번. 의사가 외쳤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보는 느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바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들어오시겠습니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예. 지금 환자분이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세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 냄새, 기계 열기, 긴장. 어머니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힘겨웠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눈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저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평생 그 말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괜찮지 않아. 엄마 가지 마. 처음으로 어른이 아니라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평생 거의 보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찾는 손, 꽉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시선이 제 뒤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그 남자, 그 여자,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불러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뒤돌아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둘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눈이 셋을 모두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혼자 두지 마라. 그 말, 또 그 말. 혼자 두지 말라. 그건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요? 저에게일까? 아니면 서로에게일까? 어머니 손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저와 그 남자, 그 여자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기계 소리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불안정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으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살아라. 한 단어. 그 말,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손 힘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삐. 이번에는 정말 길었습니다. 의사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사람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삐.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길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가슴 압박을 멈췄습니다. 간호사들이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라는 걸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나 아직 할 말 많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그 여자는 입을 막은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제 것이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록? 무슨 기록이요? 의사가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환자분이 조금 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이건 아들이 꼭 들어야 한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흐른 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약했지만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눈물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또 그 말 끝까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미안하다. 왜 또 미안하다는 걸까요? 엄마가 숨긴 게 있다.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둘. 무슨 말이지? 엄마가 살린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말고.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지켜야 했던 아이. 녹음기 속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말 못한 내 아이.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 찾아줘라. 그 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직.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 어머니가 숨기고 살았던 존재. 왜 그런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입양? 그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 예전에 어머니랑 경찰서 갔던 적 있습니다. 순간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그 말 또 30년.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한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숨겨서 키웠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도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머릿속이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남긴 걸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그 아이 누구야?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밖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말,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구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실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남긴 말, 또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소리는 작았습니다. 속삭이는 말들, 억지로 참는 울음, 향냄새,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보던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관 속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몸이 내 것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 그런데 모두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줌마, 저 아직도 그날 밤만 못 잊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누구를 도왔는지, 언제 누구를 살렸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형님,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 남기고 가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도 와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어머니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그 말, 어머니가 들었다면 웃었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았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얼굴, 40대 초반쯤. 그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맞습니까?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예. 그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저 늦었습니다. 또 그 말, 늦었다는 말. 왜 다들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어머니, 마지막에 저 찾으셨습니까? 그 질문,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오지 못해서 그 모습이 너무 절박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떤 사이십니까? 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동안 키워주셨던 사람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녹음기. 사람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 말. 버려진 아이.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아이 이야기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접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장례식장 소리가 순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며칠 동안 집에서 숨겨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육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못 만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와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 말,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반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이 하나를 숨겨서 키웠고,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인 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 옆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사람, 어머니가 숨겨서 키웠던 아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모두 어머니에게서 같은 시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이 차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이별의 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는 거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맞는 걸까요? 그 질문, 답할 수 없는 질문. 저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우리를 다 남겨두고 가셨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남기고 간 거였습니다. 장지로 이동하는 차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기억 속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도우며 살았을까? 왜 자기 삶을 다 써버릴 만큼 그때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비 오는 날 어머니가 젖은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아이를 안고 길에서 울고 있더라. 그 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바로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흙냄새, 찬바람, 조용한 산, 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감정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그 남자도 울었습니다. 그 여자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그 말, 저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사람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흙이 천천히 덮였습니다. 관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앞으로 어머니 대신 형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그 말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은혜 끝까지 갚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붙잡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두기 싫어서였구나. 혼자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것처럼 그 순간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컵, 어머니 슬리퍼, 어머니 옷,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여기엔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개. 어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살렸던 사람들, 기억하고 싶었던 사람들. 마지막 페이지,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글, 아들아, 엄마는 잘 살았다. 사람 남기고 가니까 외롭지 않다. 너도 사람 남기며 살아라.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를 통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가끔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 말,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